4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 저항값을 몇 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저기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10옴 이하, 피레기 접지도 10옴 이하. 그래서 접지 저항값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특고압에서 10옴 이하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2번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마다 시설 장소마다 시행해야 되는데 다만 토지 상황에 의해서 변압기 시설 장소에서 접지 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장 강도 5.2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 도체를 변압기 시설 장소로부터 몇 미터까지 떼어 놓을 수 있습니까? 몇 미터까지? 200m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름 얼마?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고 지름은 400m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몇 미터까지 떼어 놓을 수 있는가 했기 때문에 200m가 됩니다. 3번 154kV 154,000V니까요. 154kV고 특고압입니다. 6600V 고압이죠. 로 변성하는 변압기에 결합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한 단자에 각권 한 극에 설치해야 되는가? 3배 이하죠.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 장치. 그리고 이때도 접지 저항값을 물으면 15옴입니다. 4번 전로의 중성점 접지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성점 접지입니다. 개통접지, 중성점 접지. 고압, 특고압에서 접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전로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지락 계정기 등을 설치하면은 중성점 접지를 했을 때 지락 전류가 커서 동작이 확실하게 확보됩니다. 2번 이상 전압의 억제와 대지 전압의 저하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3번 감전으로부터 보호는 중성점 접지와는 무관하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계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 등에 계속적인 전력이 요구되는 곳이죠. 연속 공정 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 설비로서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 계통으로 300V 이상, 중성점 고저항은 300V 이상 1kV 이하에 사용한다고 했죠. 삼성 교류계통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접지 저항기는 중성점과 어디 사이에 연결해요? 접지 극 사이에, 접지 극 도체 사이에 연결합니다. 중성점과 접지 극 도체 사이에 연결한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 맞고요. 2번 접지 장기는 개통의 중성점과 보호 도체 사이가 아니죠. 중성점과 접지 극 도체고요. 3번 중성점에서 접지 장기에 접속하는 점까지 중성선은 동선 10, 알루미늄선 16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수치가 바뀌었죠. 5번에는 1번. 6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합니까? 배전용 변압기는 35kV, 35kV니까 35,000V 이하여야 합니다. 2차는 저압이나 고압, 1차는 35kV 이하. 답은 4번이고요. 7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에 특고압 측에 반드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특고압 측에 뭘 시설해요? 안전을 위해서 특고압 측에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런 것이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뿐만 아니고 몇몇 곳에 뭔가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 하면 보기에서 선택했을 때 개폐기면 과전류 차단기가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8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번과 7번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합쳐졌습니다. 1번 변압기 2차 전압이 고압이면 배전용 변압기 2차 측이 고압이면 저압 측의 개폐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인데 저압 측이 없죠. 그래서 2차 측이 고압이면 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이번 특고압 전선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3번 변압기의 특고압 측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4번 변압기 1차 전압은 35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한다. 3번은 7번 문제에 대한 거고요. 4번은 6번 문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출제되고 이처럼 한 번에 모아서도 출제가 됩니다. 9번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은 특고압, 예를 들어서 22,900을 220으로 바로 직접 변성하는 변압기입니다. 1번 교류식 전기철도. 전기철도에는 직접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할 수 있고요. 2번 1차 전압이 22.9kV고 1차 측과 2차 측 건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변압기. 해설에 보시면 해설에서 3번 내용입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측 건선과 저압 측 건선이 혼촉한 경우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류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 시설하는 것. 이거고요. 3번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측 건선과 저압 측 건선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한 금속재 혼촉 방지판 그리고 접지 장갑 얼마 앞에서도 나왔지만 접지 장갑 하면 10ohm입니다. 4번 사용 전압이 66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66kV가 아니고 몇 킬로요? 우리가 25kV 이하 22.9kV입니다. 그래서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가 됩니다. 9번에는 4번 4번이 틀렸고 10번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 한도 몇 데시벨 우리가 1ml 여기서 1mW를 0dB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했느냐 10노구 10에 1mW는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노구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마이너스 30dB 나온다라고 했죠. 10번에는 3번 마이너스 30dB입니다. 11번 고압용의 개폐기 차단기 피력기 기타 이어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 악화가 생기는 것을 목재 벽 또는 천정 기타 물체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떼어 넣어야 합니까? 고압입니다. 고압과 목재는 1m, 특고압과 목재는 2m. 그래서 11번 고압이니까 1m. 12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고압이나 특고압 개폐기입니다. 1번 작동 시에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폐 상태를 표시해야 되고요. 이번 중력 등에 의해서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 장치.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도록 자물쇠 장치. 3번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이라는 위험 표시.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이라는 위험 표시가 아니고 개폐 상태를 표시라고 했죠. 1번처럼 개폐 상태를 표시지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이라는 위험 표시는 아닙니다. 3번 부하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괴로워할 수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12번에 3번이고요. 13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표주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표주입니다. 포장과 비포장이 있었죠. 포장은 1.3배 견디고 2배 전류에 120분, 비포장은 1.25배 견디고 2배 전류에 2분입니다. 여기서 비포장 전류는 전격적으로 1.25배 전류 견디고 2배 전류에 2배, 포장은 2배 전류에 2분, 포장은 120분. 13번에는 1번입니다. 14번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하여야 할 곳은 피레기는 보통 시설해야 할 곳이 접속점이죠. 접속점.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곳이 답이 되고요. 2번이고요. 그 외에도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구, 가공전선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이나 특고압 측,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해서 그림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림으로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5번
발전소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는 수압을 연속을 하여 10분간 가했을 때 최고 사용 압력 및 몇 배 수압에 견디고 새지 않아야 되는가? 수압은 1.55배, 기압은 1.25배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6번 발변전소의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에 투입 및 차단 연속으로 몇 회 한 번, 투입 및 차단 한 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최대 눈금입니다. 최대 눈금이 1.5배를 넘고 3배 이하, 그래서 1.5배 이상 3배 이하를 가진 눈금을 가진 압력계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17번 다음 중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로서 알맞은 것은, 고압 옥내 배선 3가지, 어쩌면 2가지죠. 애자,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가 됩니다. 17번에는 답이 1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 18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동선의 공기 단면제입니다. 애자고요. 고압 옥내 배선, 저압 옥내 배선 얼마? 2.5, 고압 옥내 배선 얼마? 6. 답은 1번입니다. 19번 6kV 고압 옥내 배선 애자 사용 공사를 하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하고 끝내면 6m입니다. 그런데 전선은 조영제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입니다. 조영제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 이것은 저압과 같습니다. 19번은 2번이고요. 20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애자 공사하고 고압 옥내 배선입니다. 1번 저압 옥내 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2번 전선은 공진한 면적 6이어야 된다고 했고요. 3번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8cm, 저압은 얼마? 6cm, 고압은 8cm. 3번 전선과 정제 사이 이격거리는 4cm 아니고 5cm입니다. 저압은 얼마예요? 저압은 400V 이하는 25mm, 400V 초과에 건조하지 않은 곳은 45mm입니다. 고압은 얼마? 50mm, 5cm가 되죠.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21번 3kV의 고압 옥내 배선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하는 경우, 공사로 설계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고압 옥내 배선이고요. 케이블 트레이로 할 때는 연피, 알루미늄 피, 그 다음에 내열성, 난연성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죠. 연피, 알루미늄 피, 난연성이고 MI 케이블은 아닙니다. 22번 터널 등에서 시도하는 고압 배선이 고압 배선입니다. 그 터널 등에 시도하는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졸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얼마? 저압과 똑같이 15cm죠. 고압이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졸 전선, 수관 가스건 15cm고, 그 다음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나전선을 한다. 그러면 15cm였는데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나전선은 30cm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있죠. 가스 계량기나 전력 양계 이런 것들은 60cm, 0.6m입니다. 22번에는 2번이고요. 23번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입니다. 일반 전선은 MI 케이블이 아니고, 이동전선 하면은 이동하는 것은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고압용의 이동전선이니까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이번 다선식 선례 중성극의 과전류 차단기 시설하였다. 중성극의 과전류 차단기 아닙니다. 중성극의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하는다. 각 극의, 그러니까 중성극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는데 중성극은 아닙니다. 3번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기구와는 해체가 쉽게 되도록 느슨하면 안 되죠. 견고하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3번 전로에 질환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는 맞죠. 23번에 4번이고요.
24번 옥내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 종류는 23번에도 했었지만 이동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고압이기 때문에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답은 4번입니다. 25번 특고압 옥내 전기섭을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일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다면 35kV 이하인데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지 않으면 100kV 이하입니다. 1번. 26번 특고압에 기계구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변전소 군의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력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울타리 담력의 높이는 2m, 하단과 대지와의 거리는 15cm. 그래서 26번에는 2번이고요. 27번 한번 보면 변전소 울타리 담력 시설할 때 사용료는 3, 4, 5kg입니다. 3, 4, 5kV인데 이게 3, 4, 5kV일 때 가공전선의 높이 얼마요? 외웠지만 일반 3, 4, 5kV 일반일 때 8.28m. 산지 얼마? 산지는 7.28m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변전소 울타리 담력을 시설할 때도 총류보험까지 거리 합계는 이것과 똑같아요. 얼마? 160kV 기준으로 했을 때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가 되고요. 단수가 얼마예요? 160kV 기준이니까 단수는 10분의 3, 4, 5 마이너스 160 하면은 18.5단은 19단입니다. 19단. 그래서 6m 플러스 19 곱하기 0.12 하면은 8.28이 된다. 27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가공전선 규정과 동일합니다. 28번 변전소에서 154kV급으로 154kV급으로 변압기를 5개 시설할 때 취급자 이외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 높이에 울타리에서 충전봉까지 거리 합계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죠. 160kV 기준으로 했을 때 6m인데 이 문제에서는 154kV죠. 154kV는 160kV보다 작으니까 160kV까지는 6m입니다. 따라서 6m, 28번의 답이 3번 6m가 되고요. 29번 한번 볼게요. 29번 3, 4kV 변전소 충전 부분에서 5.98m 거리에 울타리 설치할 경우 울타리 최소 높이는 얼마냐? 27번에서 3, 4, 5kV에 대한 이격거리 8.28m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울타리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D1이고 얘가 D2인데 뭐다? 27번에서 D1 플러스 D2가 8.28m라고 했죠. 8.28m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충전 부분에서 5.98m 거리 울타리, 즉 D1이 얼마? 5.98m래요. 그러면 울타리의 최소 높이 D2는 얼마? D2는 뭐다? 앞에 듣고 한 8.28m에서 D1을 빼죠. 5.98을 빼니까 2.3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D1 플러스 D2가 8.28인데 D1이 5.98이라고 했으니까 D2 울타리 높이는 2.3m 이상으로 하면 된다. 계속해서 30번입니다. 발변전소에서 특고압 전로의 접속 상태를 모의 모선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가장 단순한 거. 일단 2회선 이하의 단일 모선입니다. 2회선의 단일 모선은 모의 모선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30번은 2번이고요. 31번. 다음 중 발전기를 절도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에서 1번
발전기의 과전류, 과전압은 바로 차단이 맞고요. 2번 수차 기름 500원이라고 했죠. 3번 풍차 기름은 100원이었고요. 4번 발전기 내부는 5,000원이 아니고 얼마? 만원입니다. 만원. 4번입니다. 32번 스트레스 베어링 온도가 현재 상승하는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수차. 포인트가 뭐요? 수차 베어링. 수차 베어링 얼마? 수차 베어링은 2,000원입니다. 전기 터빈 베어링은 만원이었고 수차 베어링은 2,000원. 32번에는 4번. 33번입니다. 탄행식 특고압용 변압기 냉각장치인데 탄행식 특고압용 변압기 냉각장치는 경보만 된다 그래요. 경보. 그리고 답이 경보네요. 예. 그래서 다른 변압기 내부 고장에서는 5,000에서 10,000까지는 경보해도 되고 차단해도 되고 만을 넘으면은 차단만 되는데 탄행식 변압기는 경보만 하면 된다. 33번에 1번입니다. 34번 속류 풍냉식. 속류 풍냉식 뭐요? 기름을 보내주고 속류 기름을 순환시켜주고 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탄행식 변압기죠. 탄행식 변압기에서 보호장치는 경보장치입니다. 경보장치. 답은 1번. 예, 33번과 동일한 거예요. 35번.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내부 고장 시에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 조상기의 용량은 얼마냐? 조상기 용량은 15,000원이죠. 조상기는 15,000원. 조상기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 차단하는 것 15,000원입니다. 해설 한번 또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35번 4번. 36번 뱅크 용량이 2만인 전력력 캐패시터 자동적으로 전력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활용한다. 반드시 시설해야 할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35번 문제 해설에 있지요. 내부고장, 과전류, 과전압입니다. 15,000 이상일 때 내부고장, 과전류, 과전압이지 절연류 압력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7번 발전소에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하여 계측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계측입니다. 발전기에 고정자 온도 있었습니다. 발전기 고정자 온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고정자 온도 맞고요. 이번 발전기 전압전류 전력은 기본이고 4번 주요 변압기의 전압전류 전력도 맞고요. 3 특고압 모선 발전소에서 특고압 모선의 전압전류 전력은 아닙니다. 발전기의 전압전류 전력, 변압기의 전압전류 전력입니다. 38번 발전소에 시설하는 계측장치 중 주요 변압기 계측장치. 주요 변압기 계측장치는 변압기의 전압전류 전력, 그 다음에 변압기 온도가 되죠. 그래서 전압전류 전력.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9번 변전소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는 또 전압전류 전력입니다. 전압전류 전력. 역률은 계측장치에 없었죠. 네, 이런 내용 37번에 있는 해설의 이런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는 몇 번 접하다 보면 굉장히 친근해집니다. 반가워집니다.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반갑다가 끝이 아니고요.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다른 문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40번 봅니다.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계통에서 사용해야 하는 장치는 뭐다? 동기 발전기는 동기 검정 장치가 되죠. 41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 배전반 시설의 법규상 확보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배전반에 뭘 시설해요? 방호장치, 그 다음에 통로, 거기에다가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때 기기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공간입니다. 물론 공기 여과 장치가 건강상으로 좋기는 하겠지만 규정에 있는 배전반 시설에서 법규상 확보할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1번에 4번이고요. 42번 볼게요.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도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느나 순회하는 경우입니다. 상주하는 건 아니고 순회하여서 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 부분 1번 옥내 변전소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경보를 해야 되고요.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도 경보를 해야 됩니다. 3.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경우는 까지만 하면은 경보 장치를 해야 되는, 자동적으로 차단하면은 경보를 해야 되는데, 차단기가 재폐로 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차단기 재폐로 한 경우는 경보할 필요 없다. 예. 3번 수소 냉각식 조상기는 그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일단 170kV 이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에서는 90%라고 했죠. 나머지는 85%, 이 경우는 90%가 됩니다. 90% 이하로 저하하는 경우. 답은 3번이고요. 43번 수소 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의 수소 순도 몇 프로? 앞에서 우리가 42번처럼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를 제외하고는 85%죠. 85%입니다. 이제 44번으로 해서 전력보안 통신설비로 넘어갑니다. 1번 전력보안 통신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곳은 1번 원격 감시제가 되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동일수기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는, 그럼 하지 않아도 되죠. 3번 원격 감시제가 되는, 아닙니다. 4번이죠. 두 개의 급전소 상호 간과 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급전소 간. 답은 4번이고요. 45번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다 통신선 전원전순과 동등 이상의 전원 성능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45번에서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선의 높이니까 표에서 가공통신선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시설 또는 이에 직접 접촉하는 가공통신선이고, 그 항에서 저고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 저고압에서 도로 횡단 6m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철도 궤도 횡단은 6.5m. 다만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노면상인데, 횡단보도교 노면상으로 봤을 때 3.5m 같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선은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면 횡단보도교 위에 두 번째 칸에서 3m가 되죠. 3m. 3번 도로를 횡단하면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도로 위에 교통 지장이 없는 경우는 5m가 됩니다. 그래서 45번에 맞는 것은 2번. 46번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철도궤도 횡단은 45번 문제 표에서 철도궤도 횡단은 6.5m. 47번 사용전압이 22.9kV. 이 문제 좀 헷갈려하는 분이 계신데, 사용전압이 22.9kV라고 해서 해설의 표에서 22.9kV Y결선에 의해서 75cm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2.9kV Y결선에서 이때 말하는 것은 전압선을 얘기합니다. 근데 47번 문제에서는 사용전압이 22.9kV 가공전선에 다중접지한 중성선이에요. 그러면 맨 아래에는 22.9kV Y결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맨 윗칸에 있는 저압 및 중성선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투값 가공전선은 중성선 다중접지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 문제에서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선으로 해서 답은 60cm가 됩니다. 48번 투값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촉하는 통신선이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또는 상도와 교차하는 경우 통신선은 지름 몇 미리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 세개의 것이어야 하는가? 몇 미리? 이것은 단면적으로 했을 때
25고요. 단면적으로 해서 25고 단선으로 했을 때는 5mm입니다. 지금 경동선이라 했죠. 경동선이기 때문에 단면적 25, 지름 5. 단면적 25 제곱밀리미터고 지름은 5mm입니다. 48번에 3번이고 49번 전력반 통신설비는 가공 전선으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합니까? 유도. 어떤 유도? 정전이나 전자유도. 정전유도 작용, 전자유도 작용. 49번에 1번이고요. 50번 시가제 시설하는 통신선을 특구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통신선은 지지물에 시설하고자 하는 통신선이 원래는 시가제 시설하는 통신선 특구압 가공전선 지지물 시설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떤 것 5.26에 4 혹은 단면적 16 5.26에 4 혹은 단면적 16을 사용하면 가공전선로의 특구압 가공전선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다. 생각보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단선의 경우 지름이 3mm고요. 연선은 단면적 16. 51번 다음 중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로 옳은 것은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목주도 그렇고 뭐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모두 1.5입니다. 무선 통신용 안테나. 그래서 무선 통신용 안테나 안전율 1.5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52번입니다. 그림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 보안장치에서 DR이 뭐냐? DR이 배류설륜입니다. DR이 배류설륜. 그 다음에 CF 결합필터 CF고요. 여기 S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접지용 개폐기 S 있죠. S 접지용 개폐기도 출제되고 CC 결합 캐패시터도 출제가 됩니다. F 있죠. 이 도면에서 F 전격적으로 10A 이하의 포장 퓨즈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F 10A 이하의 포장 퓨즈 그리고 FD 동축 케이블 정도가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래서 4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 철도 파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